40년 동안 가족 위해 일했는데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저는 올해 72이에요. 평생 택시 운전하면서 가족 먹여 살렸죠. 아내는 제가 35세 병으로 먼저 보냈고 그때부터 혼자 아들 둘 키웠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주느라 제 노후 자금은 하나도 못 모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어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작은아들은 자기 사업해요. 둘 다 잘 나가죠. 저는 65까지 택시 운전했고 그 후론 큰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큰아들이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손주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거들고요. 며느리도 저한테 잘해줬고요. 근데 2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도 안 하고 막 열어젖 치더라고요. 빨래도 따로 하고 밥도 저만 따로 차려주고요. 뭔가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큰아들 부부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죽이고 들어봤죠.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애들도 이제 커서 방 필요한데 아버님 방 비워야 하지 않아요? 라고요. 큰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고민이야. 작은애한테 좀 모시라고 해볼까? 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작은애 집이 더 넓으니까 거기 가서 좀 계시면 어떻겠냐고요. 자기네는 집이 좁아서 아버지 불편하실 것 같다고요. 저는 알아들었죠. 떠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짐 싸서 작은아들 집으로 갔어요. 작은아들네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작은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왜 큰 집에서 안 모시냐고, 자기네한테 떠넘기냐고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싸우기도 했고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방에만 있고 밥도 적게 먹고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아들이 팜플렛 하나를 보여줬어요. 요양원 안내 책자였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은 곳이래요. 전문가들이 케어해주니까 아버지도 편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직 건강한데요. 치매도 없고 거동도 불편하지 않은데요. 그냥 저를 버리고 싶은 거였죠. 며칠 뒤 두 아들이 다 모였어요. 저한테 요양원 가시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더라고요. 거기가 더 좋다고,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짐이냐고요. 너희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거냐고요. 큰아들이 버린다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빛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평생 모은 돈 다 너희들한테 쏟아부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죠. 큰아들 집도 제 돈으로 산 거고 작은아들 사업 자금도 제가 댄 건데요. 작은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었냐고요.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은혜를 갚으라는 거냐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은혜를 갚으라고요? 부모 모시는 게 은혜 갚는 건가요?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결국 저는 요양원에 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었어요. 요양원 생활은 외로웠어요.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요. 올 때도 30분 있다가 바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 침대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드님들이 잘 오시냐고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그럼요, 자주 와요 라고요. 부끄러웠거든요. 제대로 자식 교육 못 시킨 게요. 그 할머니가 변호사 아들 있다면서 한번 상담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부양 의무 소송도 있다고요. 저는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자식한테 소송 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할머니 아들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 사연을 들은 변호사가 부양 의무 소송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재산을 다 아들들한테 줬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소송을 걸었어요. 아들들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달라고요. 그리고 요양원비도 아들들이 부담하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큰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집 사고도 명의를 자기 아내 앞으로 해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요구할까봐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판사님이 아들들한테 호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재산 다 줬는데 요양원비도 안 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효도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제가 이겼어요. 아들들은 매달 제 생활비 200만원씩 내라는 판결 받았고요. 요양원비도 반반 부담하라고 했어요. 판결문 받고 나오는데 아들들이 저한테 원망 어린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회 안 해요. 제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했나요? 지금은 그 돈으로 괜찮은 실버타운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요양원보다 훨씬 좋아요.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요. 아들들은 연락 끊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 안 해요. 어차피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요. 가끔 후회돼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걸까요? 너무 다 퍼주기만 한 걸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부럽죠? 근데 저는 제 선택 후회 안 해요. 당당하게 제 권리 찾은 거니까요.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세요. 본인 노후 자금은 꼭 챙기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